안녕하세요. 배갑니다. 예, 오늘은 지속 영상 댓글들에 알트코인들은 언제 가냐, 알트코인들은 뭐 불장이 언제 올 것이냐 이런 것들 질문들을 계속 이제 달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마침 또 비트코인은 오늘 어, 이제 지금 횡보를 하면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지난 영상에서 올렸던 그 내용에서 뭐 별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예,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내용은 딱히 없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뭐 비트코인은 뭐 시세가 나게 돼서 방향이 좀 결정된다면 그때 이제 좀 더 말씀드릴 내용들이 생기겠죠. 예, 뭐 30분 봉에 20, 100 EMA가 데드크로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28.6K 저항을 돌파를 한다던가 그 이제 방향성 보고 좀 말씀드릴 내용들이 생길 것 같고요. 음, 예. 그래서 마침 뭐 비트코인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찰나에 도미넌스 차트 좀 보면서 알트코인들 불장이 언제 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차트는 지금 차트를 제가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위에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주봉 코인베이스 차트고요. 예. 주봉 차트입니다. 코인베이스. 그리고 밑에는 도미넌스 BTC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주봉 차트고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면 위쪽 차트랑 밑에 차트랑 이거 같이 움직이죠. 이게 지금 기간을 지금 맞춰놨습니다. 맞춰놨기 때문에 같은 기간 같은 동일한 시점에 어, 비트코인 시세와 도미넌스를 같이 좀 보려고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맞춰놨고요. 음. 그래서 먼저 이 비트코인과 이 도미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도미넌스의 정의는 전체 이제 시총 중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총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예, 전체 코인 시장 시총 중에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 이제 적어놨죠. 비트가 상승하는데 도미넌스도 올라간다. 예, 비트가 올라가는데 비트코이너스의 점유율, 시장 지배율, 이더 올라간다. 그 얘기는 이제 알트보다 비트가 더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비트만 상승한다. 일단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상승하는데 도미넌스는 빠진다. 그때는 알트가 더 올라간다. 예, 그리고 비트가 하락할 때 도미넌스가 상승한다. 예, 이때는 알트가 더 빠진다. 예, 비트가 빠지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오히려 올라간다. 그럼 알트가 더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비트가 하락하는데 도미넌스가 빠진다. 이때는 알트는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이제 비트와 도미넌스 간의 이런 관계들이 이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는 이유는 이제 순환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순환매라는 표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한다.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 얘기는 이제 주식 시장 전체에 자금이 들어온다. 예,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예, 자금이 들어온다는 뜻이 될 건데, 그 들어온 자금이 뭐 모든 주식들이 같이 올라가냐?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섹터들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섹터, 뭐 화학 섹터, 또 뭐 바이오 섹터 이런 섹터들이 있겠죠. 그런 섹터들이 있을 때 가장 뭐 전망이 좋은 이번 뭐 시즌에 전망이 좋은 섹터가 우선적으로 간다.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음, 뭐 반도체주가 뭐 이번 시즌에는 강세다. 그런데 반도체주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 가장 먼저 가겠죠. 예, 대장이니까. 예, 대장이 먼저 가고 그리고 대장이 충분히 올라간 이후에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못 갔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어 수익을 보고 그거를 이제 팔아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하이닉스를 산다. 그렇게 했을 때 하이닉스 쪽으로 다시 이제 자금이 또 분산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대장이 먼저 가고 그 이후에 그거를 이제 뒤따르는 다른 이제 다른 주들이 뒤따라가는 형태로 자금이 이동을 하는 거죠. 대장에서 다른 이제 서브 주들로 이제 자금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이제 자금 순환 흐름을 순환매라고 한다. 예. 그리고 코인 시장에도 그런 게 있다. 예. 코인 시장의 전체 시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 충분히 올라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을 때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이 충분히 오른 이후에 알트코인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빠질 때는 비트코인을 받쳐놓고 알트코인을 먼저 설거지를 한 다음에 알트코인들에서 먼저 설거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설거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빠진다. 그리고 빠질 때는 설거지가 다 된 다음에는 이제 비트가 빠지면서 그때는 이제 알트가 더 빠지겠죠. 그런 식의 이제 흐름, 그런 식의 흐름이 코인 시장에 또 있고, 있고 그거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요거를 이제 같이 보면 그런 흐름들을 좀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이제 설명드리자면 여기 제가 지금 보면은 2017년 구간부터 지금 주봉 차트를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해놔서 이제 요때 이제 2017년 뭐 그 이전부터도 뭐 비트코인이 올라왔지만 이때 강한 이제 불장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2017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오는데 도미넌스는 계속 빠집니다. 비트가 오르는데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거는 알트가 더 상승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도 이제 보시면은 자, 요런 구간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도미넌스도 같이 올라가죠. 이때는 이제 비트만 올라간다. 비트만 올라가고 요때 이제 음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봉이 있는데 요때는 도미넌스가 확 빠집니다. 확 빠지는데 이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트만 올려놓고 그다음에 비트는 조정을 주면서 그다음에 알트를 이제 올려놓는다. 예. 알트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올라가죠. 비트가 올라가면서 도미노스 다시 올라간다. 이때는 또 비트만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비트는 조정을 주면서 도미노스가 확 빠지죠. 이때 이제 알트 완전 엄청난 불장이 이때 왔었습니다. 뭐 리플 이때 4,000원 가고 그랬던 장이죠. 음. 그래서 뭐 일단 상승장의 흐름은 요런 식으로 비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비트가 올라가고 요 구간이죠. 비트가 올라가고 비트만 올라가고 그 이후에 알트가 올라가면서 비트는 좀 조정을 주면서 알트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서 알트를 펌핑을 주고 또 이제 비트만 가고 또 비트는 이제 조정을 주면서 알트 쪽 펌핑을 주고 그리고 비트가 이제 최고점에 달했을 때 그때 이제 비트는 조정을 주면서 알트를 엄청나게 펌핑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알트가 이제 충분히 다 펌핑이 됐다. 그 이후에는 뭐 요 구간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은 뭐 설거지가 많이 됐겠죠. 알트코인들은 설거지가 많이 됐을 거고 설거지라는 거는 뭐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겼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불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쭉 빠지는데 그때는 이제 도미노스가 같이 올라간다. 이 알트는 더 빠진다는 얘기겠죠. 비트가 하락하면서 도미노스 상승, 알트가 더 하락한다. 그래서 뭐 요렇게 빠지는 동안 비트코인이 뭐 2만 불부터 3천 불까지 빠지는 동안 도미노스가 이제 쭉쭉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은 뭐 마이너스 90%까지도 뭐 다 찍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때. 그렇게 되고 이후에는 뭐 여기 이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비트가 여기서 3천 불부터 여기 13,000 불까지 이때도 사실 엄청 비트는 큰 폭으로 오른 거죠. 그런데 이 구간 동안 알트는 거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알트는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 도미넌스는 계속 올라가서 음, 도미넌스는 올라가서 도미넌스가 다시 요 이제 최고점 요때 최고점 이제 알트 불장이 강한 불장이 시작됐던 그 자리죠. 거기까지 도미넌스가 올라간다. 도미넌스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비트가 빠지면서 도미넌스 같이 빠진다. 비트가 하락하면서 도미넌스 하락한다. 알트는 버틴다. 왜 버텼나요? 이거는 뭐 왜냐면은 알트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트만 올랐고 알트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버텼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불장이 시작되면서 비트만 오르죠. 이 구간에서는 비트가 오르는데 여기까지 비트가 오르는데 어 도미넌스 상승 이때는 이제 비트만 상승한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비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비트만 상승을 했고요. 비트만 상승을 하고 이제 도미넌스가 이제 또 여기 최고점 여기 다 같은 자리들이죠. 여기까지 올라간 이후에 이제 비트도 뭐 올랐지만 오르고 좀 어느 정도 횡보하는 동안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빠지면서 여기서 또 2차 불장이 온 겁니다. 알트코인에. 요때가 이제 1차 불장, 그리고 요때가 2차 불장이 온 거다.
예, 그러면서 도미넌스가 크게 빠지는 예, 음, 그리고 또 요 구간에서 또 설거지가 됐겠죠. 예, 요런 이제 흐름을 가져왔다. 그 이후에는 박스권, 예, 도미넌스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예, 박스권을 그리면서 뭐 작은 불장들은 있었겠죠. 예, 알트코인의 작은 불장들은 있었지만 이때나 뭐 이때 같은 큰 불장은 없었고요. 없었고 어느 정도 박스를 그리면서 박스권 내에 갇혀 있다. 도미넌스가. 예, 그래서 뭐 작게 이제 비트코인이 뭐 전반적으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예, 하락장에 이제 중간 반등장에서 이제 작게 예, 비트를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알트 뭐 어느 정도 펌핑하면서 예, 그러면서 작은 불장들만 왔었다. 예,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요때는 사실 뭐 저도 비트만 한 게 아니고 요때가 언제였냐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음, 자 일봉으로 가서 요거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예, 요때 어, 이제 2022년 6월부터 뭐 2022년 8월까지 작년 여름이었죠. 예, 요때가 이제 요기였는데 요때는 저도 알트코인도 같이 했습니다. 예, 요때는 알트코인도 같이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요 이제 박스 구간 상단에 도미넌스를 갖다 놨었기 때문에 미리 갖다 놨었기 때문에 그 이유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또 이게 비트를 이제 찐 상승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 만약에 찐 상승으로 봤더라면 그때는 비트만 갈 것이다. 먼저 비트만 먼저 출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비트 외에 이더리움이라든가 또 제가 했던 게 뭐 플로우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이런 코인들 예, 그런 것들 했었죠. 이오스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막판에 예, 그랬었는데 음. 요때는 그랬었죠. 그래서 뭐 이때는 이제 도미넌스가 이제 박스권 상단부터 하단으로 빠지면서 예, 하단으로 빠지면서 알트 불장들이 좀 작게나마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왔었고요.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저는 지금 비트코인만 지금 들고 있거든요. 알트코인은 뭐 전혀 어, 한 개도 매수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때는 이 구간에서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비트가 음, 여기서 뭐 더 상승해 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뭐 시황들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더 올라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비트 위주의 장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뭐 특별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뭐 방송들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뭐 음, 월봉에서 음, 월봉에서 볼린저 밴드 중단까지의 상승을 기대를 한다. 예, 쌍바닥을 만들었고 주봉에서의 역해쇼의 넥라인을 돌파를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적어도 월봉 중단까지는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도미노스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 올라가면서 알트들은 어, 뭐 중간중간 이제 작은 뭐 상승들은 있을 수 있지만 예. 어, 이제 본격적인 알트의 상승은 음, 적어도 비트코인이 월봉 중단까지 상승한 이후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상승의 끝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알트 불장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알트 불장을 줘서 알트를 먼저 펌핑 시키고 그 이후에 알트를 이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어, 설거지를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비트 설거지를 하는 예, 그런 순으로 갈 수가 있다. 예, 그게 아니라 만약에 비트가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도미넌스도 여기 이제 다 왔기 때문에 도미넌스도 요 이제 박스권 상단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알트 불장을 줘야겠죠. 예, 여기서 알트 불장을 만약에 크게 주고 만약에 도미넌스를 떨군다 하방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비트도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꺾일 수 있는 예, 그런 상황들이 된다.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도미넌스 상단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뭐 알트 뭐 작은 불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알트를 크게 펌핑을 준다.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오히려 불안하다. 예, 여기가 이제 비트도 여기가 고점이 될 수가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좀 해석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보다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서 예, 도미넌스도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예, 비트도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충분히 도미넌스를 끌어올려서 도미넌스를 충분히 끌어올린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음 만약에 뭐 가장 좋은 상황은 비트가 이제 뭐 여기 지난 최고점 69K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서 도미넌스도 여기 72%까지 여기까지 만약에 상승을 준다. 그런 이후에 비트코인이 뭐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혹은 뭐 약간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도미넌스가 꺾여서 내려온다. 그때는 1차, 2차, 3차 불장을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차 불장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됐을 때가 가장 알트코인에게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가 꺾이기보다는 도미넌스가 꺾이면서 알트 이제 상승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뭐 여기를 더 뚫고 올라가서 도미넌스가 더 뚫고 올라가기를 기대를 한다. 그렇게 돼야 비트코인이 충분히 오른 이후에 뭐 비트코인의 조정을 약간 주면서 알트코인을 더 크게 펌핑할 수 있다. 크게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어 알트코인들 좀 크게 올라가려면 도미넌스가 좀 더 많이 올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 비트코인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도미넌스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음, 비트가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트코인 쪽에.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도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도미넌스 박스권 상단에 왔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약간의 불장이 될 수는 있다.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큰 불장이 될 수는 없을 거고요. 기존에 뭐 요런 상태 요런 크게 줘봐야 뭐 요런 때 이때만큼의 뭐 알트 불장을 줄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만약에 불장이 온다면. 그리고 어 지금 불장을 준다면 큰 불장이 아니라 요런 불장들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트가 더 올라주고 도미넌스는 더 올라주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비트가 충분히 오르고 도미넌스도 충분히 오른 이후에 도미넌스가 빠져야 그래야 알트코인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도미넌스랑 뭐 비트코인 차트 차트로 알트코인의 어떤 불장에 대한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후에 이제 뭐 도미넌스의 흐름은 예측하기보다는 도미넌스가 꺾이는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 매매를 할 생각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비트만 하고 있고 예, 도미넌스가 좀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예, 이 도미넌스 차트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면 그제서야 알트는 좀 생각을 해볼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쪽도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존 영상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음.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어, 말씀드렸던 게, 자, 19.5K, 19.5K 여기 저점부터 올라오는 동안, 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하셨다면, 제가 여기 있죠. 여기 이전 매수 전략. 여기 예전에 이제 음, 말씀드렸던 게, 자, 이게 자, 4시간 봉으로 가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가서 여기 있군요. 여기 이제 전략 여기 예전에 적어 놨던 거죠. 그래서 20K 근처에서 분할 매수 어 손절 뭐 18K대로 손절로 잡고 그리고 뭐 오비 라인 돌파 시 추격 매수 그리고 뭐 25.2K 넥라인 돌파 시 확인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전략을 제가 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전략대로 했었다면 요 저점 근처 22만 불 근처 그리고 요 노란색 추세선 돌파했을 때니까 이거 좀 지저분한 거 꺼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뭐 여기 요런 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랑 여기서 들어간 물량들은 계속 홀딩하고 있고요. 홀딩하고 있고 여기 25K 돌파할 때 요때 들어간 물량만 좀 정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리. 그리고 그래서 뭐 대부분의 물량들을 아직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고 단기 차트에서 30분 봉 30분 봉 단기 차트에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 28.6K 여기가 강한 저항의 영역이다. 강한 저항의 영역이다. 거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매물 구간을 이제 많이 쌓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28.6K 여기가 좀 강한 저항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정이 올 수는 있다. 올 수는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예, 확정된 건 아니고 19.5K부터 상승이 19.5K부터 올라온 이 전체 상승 요게 이제 종료됐다라는 게 확인되는 조건으로 30분봉 100 EMA가 데크가 돼야 된다. 그리고 26.6에서 26.9K의 요 지지 구간이 이탈이 돼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흰색의 20 EMA와 풀색의 100 EMA는 데드크로스를 안 했다. 예,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다. 깨진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뭐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수평으로 옆으로 이제 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28.6K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뭐 들고 있는 물량들 계속 홀딩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요 흰색, 풀색 요게 이제 데드크로스를 하면 일부 정리하고 그리고 28.6에서 28.9K 요 수평 지지 라인 여기가 뚫리면 또 일부를 정리를 하겠다. 예, 그렇지만 전부 다 정리를 하진 않고 일부만 정리를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간 봉으로 와서요. 4시간 봉으로 와서 요 전략 요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거나 종가 기준 뭐 수평 매물대를 이탈했다. 이때는 역캐주얼 넥라인 25.3 여기를 리테스트 한다고 보고 일부 정리를 하겠다. 예, 그렇지만 생각보다 짧게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앞에 추세가 너무 강추세였기 때문에 짧게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정리를 하진 않겠다. 예, 그럴 필요는 없다. 음, 예, 그리고 이제 내려왔을 때는 대략 뭐 25.3K 좀 깊이 준다면 짧게 여기보다 짧게 줄 수도 있고요. 짧게 준다면 여기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내려온 게 상방으로 다시 꺾이는 게 확인되면 그때 이제 또 추격을 붙으면 되겠죠. 예, 그게 아니고 만약에 25.3을 준다. 예, 25.3, 25부터 25.3K 영역 여기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예측 매수를 좀 받아볼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가장 깊게는 이제 24K 예, 여기까지도 본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24K가 만약에 깨진다. 그때는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역캐주얼의 넥라인인 25.3K 예, 여기를 지켜주면 딱 찍고 가주면은 리테스트를 하고 가는 모양새가 되면 그러면 이제 가장 완벽할 텐데 예, 완벽하고 매매하기도 쉬울 텐데 예, 이게 너무 좀 뻔한 자리죠. 너무 뻔한 상황이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뭐 휩소로 아래 꼬리를 준다던가 혹은 뭐 여기를 이제 도달하지 않고 턴한다던가 예, 그런 상황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주지 않고 요런 아까 말씀드렸던 데드크로스나 뭐 수평 매물대 이탈 요런 것들을 주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 터지면서 그대로 올라간다. 예, 그때는 이거를 이제 충격파로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홀딩하겠다. 예,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